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핫 이슈 종목, 네, 뉴스가 빠밤 하고 나온 바로 그 종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타오르고 있죠? 네. 뭐, 물론 많이 오른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닌 종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중요하게 또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돋보기 크게 켜놓고 뭐지? 그러고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볼게요.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면비디아. 네,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면비디아. 그래서 농심이에요, 농심. 농심하고 지금 면비디아를 보는 애들이 농심, 삼양식품, 그 다음에 오뚜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오뚜기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삼양식품이 이제 원래 선두주자고요. 그 다음에 농심이 후발주자, 네, 오뚜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농심을 좀 볼 건데 농심이 지난번에 시간에서 상한가 한번 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요것도 지난 특강 때 매수했었던 종목이지만 일단 수익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온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캐대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오뚜기는 캐대헌이 없어요. 농심이 캐대헌을 잡았잖아요. 그 캐대헌을 잡으면서 이제 뭐 한정판, 이게 뭐 그냥 한정판 나오자마자 그냥 뭐 아주 난리가 났다는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들을 챌린지 형식으로 해갖고 띄워서 지금 유럽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크게 날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씨 뭐야, 우리 원래 라면의 강자는 농심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농심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캐대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딱 잡고 들어갔어요. 캐대헌이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도 계속 1등 나오기도 하고 뭐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이 전성기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열풍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주가 조정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종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신용 잔고 좀 들어왔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좀 털고 가자라는 입장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지난번에 주가가 이렇게 50만 원 위쪽으로 축 치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신용 잔고가 크게 들어왔어요. 300억 들어왔답니다. 신용 잔고 300억 들어오면서 이거를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털어버리고 있어요. 털어서 주가를 강제로 끌어내렸어.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요 밑에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40만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를 해야 돼요. 또 매수해야 되지만 안 들어올 것 같죠? 그냥 슬금슬금 이제 건드리고 있는 형태로 해서 B2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 이거 못 버티겠지? 네, 못 버틴 놈들은 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어내는 그런 형태. 왜냐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올리는데 다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받았을 때 적당하게만 내리고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적당히 털어서 지치게 만들고 떨궈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매수 들어왔던 부분들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지만 매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거래가 말랐어. 그러니까 이 신용잔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급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매수 국면 들어가면서 주가 좀 조정받죠. 이때도 그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아니야 라는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주가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조정 이후에 주가 다시 반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팔아먹고 다시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현재 이 농심의 실적이 별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캐대헌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장,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부터 뭐가 될까요? 주가가 거기에 맞는 상승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템포 뭔가 나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누워주면서 충분하게 매수 포인트 잡아주고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용 잔고가 이제 300억 정도는 괜찮아요. 뭐 시총이 지금 3조 원인데 300억 신용 들어왔다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거래대금만 2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뭐 300억 그동안 쌓였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신용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더 올라가면 신용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 추이를 좀 보면서 요거 털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격이 45만 원 또는 그보다 아래쪽 떨어지게 되면 매수 포인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 떨어지면 더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돌리고 가면은 매수는 지금 좀 어렵겠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어렵고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들어오면 네, 추가 매수한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네, 신타 썼던 호텔 신라 네. 모텔 신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모텔 신나 그랬는데 이거 신고가 나왔어요. 10%나 올랐었잖아요. 근데 다 떨어져 가지고 3.21까지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한 고비는 넘어졌죠. 네.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를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 네. 면세점에 대한 철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하고 그동안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좀 깎아줘라. 그런데 안 된다. 뭐 해가지고 갈등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에라, 그럼 나 안 할란다. 그리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면세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면세점 철수하면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적자였단 말이에요. 네, 적자. 네, 적자를 났던 구역이었어. 면세 DF1 구역.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전부 다 면세점을 끄집어내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끝난 게 아니라 DF1 구역이란 곳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역이 적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구역인데, 이 구간을 어떻게 했다? 잘라낸 거죠. 즉 구조조정 같은 거예요. 적자가 나는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 임대료 좀 깎아줘. 그런데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 그럼 안 할래. 거기서 철수해.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예요. 내년 3월 17일부터 중단한다고 일단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일단 이런 요소가 가면은 뭐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공실로 있는 것보다 그죠? 물론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가지고 빠져나오는 구역을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인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 봐야죠. 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임대료 받는 게 낫지 않나? 공실로 놔두면은 그거 뭐 어차피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수해도 괜찮죠. 어차피 돈 안 되는 철수라면은 네, 그럼 없애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신라 면세점이나 뭐 이런 쪽 이제 철수하게 됐을 때 이제 신세계 쪽에서 또 치고 넘어간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요거 지금 아주 뭐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아직 덜 됐나요? 요즘에 여행객 수들 많이 회복된 것 같긴 하던데 그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크긴 한가 봐요.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이 적자 국면을 일단은 어떻게든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면세점 사업 쪽에서 수익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계속 올라온 부분도 있었어요. 점점점 살아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어떤 무비자라든지 이런 관광객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뭔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매물대가 6만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에서 매도가 나왔을 것 같아 보이고요. 위쪽 라인대로 보면 이제 75,000원에서 8만원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뭐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추세를 크게 돌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여기 5만 한 2, 3천원 정도 시점 나오는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 같아 보이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도 모여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여기 모여있는 구간이요. 네, 매물대 모여있는 구간 5만 한 2천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괜찮고요. 그냥 뭐 5만원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쪽에서 팔아먹은 사람들은 신라 호텔, 이 호텔 신라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털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을 것이다. 왜 받았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매도도 많지만 매수도 많이 들어온 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위쪽 홀딩. 매수도 괜찮긴 한데 방금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만원 전후로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만 시간을 좀 두고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쪽을 한번 볼까요? 네, 공매도가 늘어났대요. SK 하이닉스. 주가 40만원 넘어간다 뭐 이런 목표 주가 나오니까 공매도가 그냥 팡팡팡팡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뭐 파죽지세예요.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그냥 막 더 간다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도 더 간다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된 상태에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또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제법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매도의 잔고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 공매도를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게임 끝납니다. 야, 공매도 니들 다 죽었어. 쇼 스퀴즈 나오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 기간 제한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제한 연기였잖아요. 지금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주가 계속 올리면 1년 동안 계속 올리면 얘네들이 손절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성수기, 호황 이 부분들을 정말 빠르게 가면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까지라고 생각하고요. 공급 과잉이 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 정도, 조금 느긋하게 가면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내년 상반기면 내년 6월인데 지금 9월이니까 한 1년 정도면은 주기차게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하이닉스 한 50만원, 60만원 보내버리고 네? 얼마 좋아? 50만원, 60만원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 애들 다 죽이고 나면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자,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산치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28만원 정도부터 해서 매도를 다 했었던 상황이고요. 7월 달에, 네, 28만원대 매도를 다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건데, 저 부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이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시장 성장성이나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빅테크가 계속 진출하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HBM 쪽에서 1등은 달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나오면 30만원까지 빠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다 치더라도 당장 뭐 굳이 나는 팔고 싶지 않다. 안 파셔도 됩니다. 어차피 신고가 이게 어마어마한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아직까지 기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팔아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팔아가지고 모르겠다. 난 딴 거 살란다. 이런 분들은 파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굳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33만원 정도 여기 33만 한 5천원, 3천원 이렇게 이탈하면 그때 그냥 매도하시면 아래쪽 조정 들어가는 이 단기 조정 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안 팔란다 이런 분들도요. 28만원, 29만원 정도
지지선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한 20% 되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조정 들어갈 때는 급하게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도 셀 수가 있어요. 세게 내려가서 털 거 털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공매도가 관여하게 되면 약간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망은 밝으니까 멀리 보고 대응하신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처럼 뭐 계산이 안 돼. 이 기업이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셔도 되고요. 저는 어차피 8만원대부터 샀기 때문에 네, 수익이 너무 많아서 팔기도 했습니다. 뭐 그럴 것도 있지만 뭐 최근에 뭐 20만원대 후반 막 이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모처럼 수익인데 찬물 끼얹는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이닉스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뭐 50만원까지 보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8만 전자 간다고 하니까 요것도 지금 보면 약간 무리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잔액이 1000억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억. 1000억 원 정도 공매도 잔액은 사실 뭐 그다지 지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일단 계속 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 54,000원대부터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고 뭐 수익률이 뭐 40% 50%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지만 감안하고 이건 가져가자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직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제가 원래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목표 주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26만원 돌파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 7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조 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뭐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건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부터 제가 말씀했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7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700조 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게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만약에 네, 아마 이거는 1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 뭐 11만원 12만원이 아니라 13만원 뭐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난히 10만원 정도 넘어가는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정도 가게 되면은 아마 개인들이 달라붙는 여부에 따라서 매도냐 아니냐를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8만원을 뭐 돌파했다가 좀 뭐 깨졌다 뭐 79,700원이다. 이거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주가 조정이 좀 나오면은 한 74,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럼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만 잘 하시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매수할 타이밍은 안 나오죠. 네,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오고 매수하시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을 보셔야 됩니다. 소부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대응 전략을 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고점 넘어가고 신고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공매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 탁 핀트가 나가는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아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네, 시황을 계속 네, 들어보시면 되면 저의 시황을 계속 들어보시면 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는 다 알려드리니까요. 네, 시황 계속 들으면 나 삼성전자 이제부터 팝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매도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전에 계속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시고 아마 전고점 무난히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전고점 무난히 넘어가게 되고 신고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뭐 월봉상 패턴 보시면은 이미 뭐 지난 7월달, 8월달에 월봉상 골든크로스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상승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10만원대 이상까지는 갈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현대로템. 네, 요거 오늘 금요일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9% 신고가. 자, 방산주는 제가 뭐 그다지 네,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금 방산주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따로 이제 매수 의견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 K2 전차를 수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동과의 교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곧 조만간, 수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연내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증거사 리포트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산주 쪽에서는 현대로템이 최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신고가 나오는 패턴인 종목군들은 일단은 꺾일 때까지는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가가 좀 떨궈진 상태에서 다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2차 랠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다릅니다. LIG 넥스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저항대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 못 가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포인트가 일어날 수가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매수는 따로 뭐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지 포인트가 19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이탈하면은 매도. 왜냐면 이렇게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장기 평선을 끌고 내려가는 추세가 나타나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19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한다.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매도하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지네요. 이래서 요거는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인가? LG 디스플레이. 야, 이것도 LG 말 많이 들었었는데 추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네요. 추세 상승 전환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점 라인 때 지나쳤고요. 너무 급하게 올라서 매수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신고가 나온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애플 쪽에 뭐 납품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수혜가 나오면서 주가를 밀고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 내용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뭔가 기대감, 실적 기대감 이런 거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저항대는 어디 있을까?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지라인 포인트가 여기 12,000대 이미 지나쳤죠? 자, 그 다음 저항대는 어디쯤 있냐면 15,000원 정도. 그럼 실적 구간대까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실적 더 좋은데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되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죠? 자, 일단은 조금 흥분한 듯한 느낌, 이렇게 추세가 너무 좀 가파른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 실적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것 같아 보이니까 단기적 목표를 한 15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저항대가 있어요. 그리고 15만원대가 이제 저항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그래도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래 갖고 와도 되나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만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매수 의견은 따로 없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핫이슈 종목 진단 6개 다 봤습니다. 뭐,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만 소화시키면 아주 좋은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일단은 단기적 조정은 조금 무시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